바이든 대통령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기소가 약 한 달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이번 주에만 또다시 폭행 강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더 많은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5월 11일로 예정됐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혀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송미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공화당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즉각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당장 해제는 불가능하다며 5월 11일 이를 끝내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고 5월 1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장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비상사태 즉각 철회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건주 출신 댄 킬디 민주당 하원 의원, 텍사스주 출신 로이드 도겐 민주당 하원 의원 등이 바이든 대통령은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기존 입장 외에 다른 입장을 흘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행사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즉각 처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해제할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건강보험 자동 연장 등의 조치가 즉각 취소되고 코로나19 검사, 백신 치료 등의 비용 확보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당초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던 트럼프 기소가 약 한 달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어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맨해튼 법원 대배심이 최소 다음 달까지 소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배심이 아직 트럼프 기소 여부와 관련해 증언 등을 더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음 달 초 초중고가 본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배심원들도 자녀들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대배심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과 관계없이 맨해튼 법원이 모든 사건의 대배심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부활절 전후 본방학 휴회는 오래전부터 결정된 사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피해자인 스토미 데니얼스가 이달 셋째 주 증언을 마침에 따라 빠르면 21일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기소 대배심이 추가 증언을 듣는 등 심리 준비가 끝나지 않아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이번 주에만 또다시 폭행 강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가 모두 현장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2시 35분경 그랜드 센트럴역으로 향하는 7번 전철에 탑승해 있던 한 남성이 시계와 휴대폰, 지갑 등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29세 남성은 기차가 승강장에 도착할 때쯤 용의자들이 자신을 폭행했고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 2시경에는 브루클린 사우스바운드 A번 전철에서 37세 피해 남성이 젊은 2명의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들이 말다툼을 하는 동안 한 명의 용의자는 피해 남성의 왼쪽 다리를 칼로 베었고 상처가 깊어 피해자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출혈이 심했다고 뉴욕시경은 전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경찰이 지혈을 도와 현재는 브룩데일 대학병원 의료센터에서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반시클렛역으로 도주했고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경위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더 많은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예산안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더 많은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아담스 시장은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서류 미비자들을 에센셜 플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확장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메디케이드 혹은 세이프티넷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도 최근 이 변화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합법적 체류자들과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시민들보다 서류 미비자들을 먼저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우선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의 제안이 승인되면 약 24,500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보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일부가 찰스 윤 회장이 뉴욕 한인회 정상화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두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세모 의장과 나머지 전직 회장들은 정상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만큼 재구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민선 간사를 비롯해 김정희, 변종덕, 이경로, 신만우 등 뉴욕 한인회 전직 회장단 5명은 29일 플러싱 산수갑산 이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7대 뉴욕 한인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4월 30일 전까지 정상화위원 회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역대 회장단 협의회 모임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상화위원회 구성건은 표결상 하자가 있었기에 그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선 전 회장은 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분란을 일으킨 찰스 윤 회장이 정상화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8대 뉴욕 새 회장 선거에 있어서 이렇게 한인사회를 분란을 시킨 회장으로서 본인이 직접 관여를 했던 안 했던 선거를 주관한 회장이잖아요. 그 회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왜 이런 중심의 논란에 섰냐면 뜻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특정 어떤 후보를 일방적으로 밀기 위해서 이러한 좀 선거에 분란이 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세모 의장과 나머지 전직 회장들은 지난 7일 열린 회의는 이미 성원된 상황에서 표결에 9명이 참여해 6명이 찬성한 만큼 정족수 및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김민선 간사가 당일 언론사에 알린 내용으로 재론의 필요가 없고 정상위 재구성을 위한 역대 회장단 회의 소집은 전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 회장과 함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일시 중지된다고 강조하고 5월 1일부터 역대 회장단이 뉴욕 한인회의 모든 것을 위임받을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37대 임기가 끝나면서 동시에 38대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뉴욕 한인회에 있는 모든 기구, 역대 회장단 협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구의 권한은 중지되는 거예요.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이 위임된다고 회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역대 회장단은 존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뉴욕 한인회 회칙 6조 30항에 따르면 회장이 452일 이내로 공석일 경우 이사장이 임시회장을 맡게 돼 있으며 만약 이사장도 공석일 경우 이사회가 임시회장을 인준하게 돼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인 KETA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까지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인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미국과 일본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KETA를 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르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수수료 지불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발급된 K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연방정부 공무원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젊은 층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만 명이 넘는 연방정부 공무원 중 3분의 1이 55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또 다른 3분의 1은 향후 2년 내 은퇴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연령대가 높은 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공무원 중 30세 미만은 8%에 불과하며 최근 2년 내 신규 채용된 연방 공무원 중 20세에서 29세 비율은 25%에 그쳤고 75%는 30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 공무원이 이 같은 연령 구조를 보임에 따라 오래 일한 공무원이 퇴직하면 그 공백을 채울 젊은 인력이 부족하며 업무 처리에 쓰나미와 같은 공백이 덮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 회계연도 30세 미만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거의 12%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젊은 층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데다 이들을 계속 잡아두기도 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는 2023 회계연도에 3만 5천 명의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2010년에 6만 명에 달했던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인턴이 지난 2020년에는 4천 명으로 줄어들어 올해도 당초 계획된 인원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방정부 공무원이 젊은 층의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은 민간기업보다 임금이 적고 보너스 등 특별 보상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공화당이 여러 주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학생들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김송미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이다호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학생증을 투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을 제정, 대학생들의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뉴햄프셔와 버지니아주에서는 다른 주 출신 학생의 캠퍼스 투표 금지 등의 법안 제정에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공화당 장악주들의 시도는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이 민주당 지지 세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 이들의 투표를 막는 새로운 장벽을 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낙태와 기후변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 등으로 젊은 층의 투표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젊은 층 지지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캔사스주와 미시건주에서는 지난해 낙태 주민 투표에서 젊은 층이 대거 투표에 나섰고 아이다호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18세에서 19세 유권자 등록이 무려 66%나 폭증했습니다. 아이다호가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텍사스주 등 5개 주가 학생증만으로는 투표를 하지 못하는 주가 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해 발생한 유벨디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대학 캠퍼스 내 투표소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아시안의 절반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생명보험회사 악사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과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까지 Z세대 중 정서적 스트레스와 심적 장애로 고통받는 아시안 비율이 전체의 14%에 달했습니다. 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아시안의 전체 연령대 중 18세에서 24세의 비중이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69%는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낀다고 답했고 49%는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47%는 직장 내 변화를 따라가거나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세대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음에 따라 이들 세대 10명 중 2명은 직장 입사 뒤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는 Z세대는 19%에서 22%로 늘었지만 정신적 고통을 겪는 Z세대도 12%에서 14%로 증가했습니다.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중미 다른 국가들을 방문하기 전 미국을 들르는 형식이었는데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일정을 두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찬반 시위대가 뒤엉킨 뉴욕의 한 호텔 앞에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이 도착합니다. 수교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 중미 2개국 순방 전에 미국을 찾은 겁니다. Taiwan has made tremendous progress in diplomacy,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U.S. has never been closer. 차이 총통은 내일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행사에 참석하고 순방 후 귀국에 앞서
미국 서부 LA에도 들를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은 단순 경유지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역대 타이완 총통들의 미국 경유는 전에도 있었던 일로 중국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t uncomm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ould not use this transit as a pretext to step up any aggressive activity around the Taiwan Strait. 가장 큰 관심은 다음 달 5일 LA 방문 때 이뤄질 걸로 알려진 메카시 미 하원 의장과의 회동입니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때처럼 중국이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메카시 하원 의장과 만날 경우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중국은 군용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执意安排蔡英文过境窜美，提出严正抗议，予以强烈谴责。 대중 강경파인 메카시 의장이 차이 총통과 만날 경우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도 중국의 반발 수위를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7천 건 증가했고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19만 8,250건으로 전주보다 2천 건 늘었습니다. 오는 6월 5일 출범할 재외동포청과 관련해 미주연직 한인회장단 협의회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가 서울이 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내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혜 대상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가의 왕으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복역 중 자살한 제프리 앱스타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모스크바 지국 소속 32세 미국 국적 기자가 러시아 방위산업체의 기밀 정보를 불법 수집, 러시아 방첩 당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켄터키주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미 육군 헬리콥터 2대가 29일 밤 충돌한 뒤 추락했습니다. 이번 헬기 충돌로 장병 9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에서 연소득 10만 달러를 벌어도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미국 다른 도시에서 3만 6천 달러를 버는데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세 이상 중년층이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었을 때 조기 사망 위험이 15% 정도 줄어들고 65세 이상은 사망 위험이 40%에서 20%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3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41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19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에서 2023년 풀뿌리 인턴십을 모집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시민참여센터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인사회에 대한 전반적 이해, 현 미국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세미나, 지역 정치인과의 면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6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공공정책 및 정치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9학년 이상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4월 28일까지 지원하세요.
3월 30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